오늘 시험 봤죠? 예. 여러분, 문제를 보면, 문제 지문의 길이는, 아마 우리 시험 범위하고 비슷할 거예요. 문제 전체적인 길이가요. 그래서, 길이는 우리 시험 범위하고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40분 안에 읽을 수 있으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약간요, 난이도는 조금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면, 이게 이제, 이 크기가 우리 시험 범위의 수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난이도는, 보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는, 그럼 또 이제 점수를 맞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난이도는 좀 이렇게 있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강의가 이제 오후에 수요일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3번 있어요. 알겠죠? 3번 있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있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여러분이 백선을 할 거예요. 백선. 그래서, 보셨나요? 광고 안 봤어요? 저기 기억 보셨어? 그래서 백선을 할 건데, 백선은요, 올해 나온 문제 중에서 백선을 골라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선을 하는 것은 여러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민법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까지 한번 이렇게 그냥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2016년도에 나왔던 문제들을요, 처음부터까지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배웠던 것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다른 국가고시에 나오는 것하고 어떠한 차이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금방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점수가 돼가지고 굳이 이제 오후에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원래 이제 이 문제가 약간 10년분만 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12회부터 26회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12회부터 26회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은 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강의를 오후에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계속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자료 양들이 많아가지고, 복사 양이 많다는 게 아니고, 자료 숫자 있죠. 개수가 많아가지고, 계속 복사를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도서관에서 그냥 공부하실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여러분요, 복사를 한꺼번에 일률제로 해가지고, 제 생각인데요. 한 3,000원 정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양 자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비용은 별로 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문제 모두 개수는 모두 몇 문제냐면 한 16회 정도 돼요. 그래서 16회 되니까,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실 분은 16회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1회씩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중에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요, 그냥 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600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걸 그냥 괜히 부담갖 그러지 마시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그냥 혼자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편집을 해가지고요.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내일 정도 여러분요. 주문을 받아서 하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학원에서 강의 들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오후에요. 강의를 듣고 그때 하나씩 하는 게 일주일에 3개에다가 여기까지 하면 4개잖아요. 4개를 보는 것도 사실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하다 또 여기 오셨다가 또 가고 또 그러면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학원에서는 한 16회나, 17회나 18회 정도까지 밖에 못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나머지 부분 해도 되고 안 해도 크게 문제 없는데 혼자 또 문제를 풀거나 이러신 분들은 문제를 풀면은 아무래도 좀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요. 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답 알려줬나요? 자, 정답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1번에요. 5번이요. 1번에 5번. 혹시 문제를 안 푸신 분들은 맨 끝에다 적대 이렇게 좀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번에 2번이요. 그 다음에 3번에 5번이요. 그 다음에 4번에 5번이요. 자, 5번에 2번이요. 자, 6번에 2번이요. 7번에 1번.
8번에 2번, 자, 9번에 3번이요. 그 다음에 10번에 5번, 11번에 5번이요. 그 다음에 12번에 2번이요. 그 다음에 13번에 4번이요. 14번에 4번, 15번에 2번, 16번에 3번, 17번에 3번, 그 다음에 18번에 2번, 19번에 5번, 20번에 4번, 21번에 2번, 22번에 5번, 23번에 4번, 24번에 5번, 그 다음에 26번에요. 25번에 1번, 26번에 5, 27에 2. 아니에요? 27에 2. 자요, 28에 4, 29에 5, 30에 3, 31에 2, 그 다음에 32에 3, 33에 3, 34에 2, 35에 3, 36에 3, 37에 5, 38에 3, 39에 4, 40에 2, 42. 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오후에 기출문제 강의 특강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요, 합격닷컴에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합격닷컴 거기 보면 강의 같이 다 올라가 있죠? 거기서 들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10년치를 풀었는데, 거기에 벗어난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요, 10년치를요, 잘 보시면 되고, 10년치는 아마 9월달 안에 강의가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하면요, 9월달 안에 딱 마지막 주까지 하면 10회가 끝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만 반복적으로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만 알아도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알겠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보셨나요? 여러분, 웬만큼 다 시험 맞았죠? 아, 그러세요? 아마 여러분요, 양심 있으면 웬만큼 맞았을 거예요. 알겠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요. 권리 변동하는 설명을 틀린 것은 이렇게 되었죠. 여러분요, 작년에 이런 기출문제 우리가 26회 전번째 풀었죠. 작년에 뭐가 나면 1번 문제가요, 법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사실은 뭐냐면 준법령이죠, 준법령이요. 그래서 준법률행위하고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 이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거의 8년, 18회 때 나오고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8년, 9년 만에 나온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권리 변동이에요. 항상 법률 사실 이게 2번씩 연속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 권리 변동이 나올 수 있는데, 권리 변동은 권리가 뭐란다? 발생을 하죠. 권리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냐? 변경하죠. 그 다음에 소멸한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요, 정확하게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이 발생이라는 것은 뭐다? 절대적 발생을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승계취득 이렇게 얘기하죠. 승계취득이요. 그런데 이 원시취득은 대부분이 소유권에 나와 있어요. 이러면 소유권에 뭐가 있어요? 취득시효가 있죠. 그 다음에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부합, 혼화, 가공. 여기까지가 소유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의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시취득은 소유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취득, 이렇게 신축,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승계취득이 문제죠. 이 승계취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설정적 승계는 뭐죠? 이렇게 건물 있죠. 건물에 여기요, 전세를 들어가죠. 전세권 설정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 설정이요. 토지에는 뭐가 있죠? 토지에는 뭐가 있죠? 지상권 설정이요.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거의 뭐 저당권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전적이죠. 이전적은 뭐냐면 특정 승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기요, 포괄 승계 이렇게 있죠. 특정 승계는 뭐가 있죠? 매매하고요. 특히 여러분 증여 있죠, 증여. 그 다음에 경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요, 특정 승계예요.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증여 중에서도 사인 증여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죽음을 원인으로 하는 거. 그것도 특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속이 있죠. 상속 있고 포괄유증이죠. 포괄유증. 사인증이하고 포괄유증을 비교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회사의 합병 이렇게 있잖아요. 합병. 이 포괄유증 세 가지는 암기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시험이 뭐라고 나온다 했죠? 여기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승계이면서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이면서 승계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은요 포괄이면서 이전적 승계이면서 승계 취득이잖아요.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상속은 이전적이다. 매매는 승계 취득이다. 상속은 승계 취득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게 포괄하고 특정하고 여기에서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알면 되고요. 여기 이제 변경이죠. 변경은요 주체의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의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용의 변경.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효력을 얘기해요. 효력. 그래서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 이렇게.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 주체는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 여기서 중요하죠? 여기는 질적하고 뭐가 있어요? 양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부합이 되죠, 부합? 여러분 부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합을 뭐라냐?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질적은 뭐죠? 목적물이 멸실되고 나서 이것이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그러면 물건이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질적이죠. 이것을 내용이죠. 이것을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목적물이 멸실되고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것을 작용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작용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말하면 되죠. 2번 저당권이 몇 번으로요? 1번 저당권으로. 그 다음에 임차권이 뭘 한다?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이걸 작용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소멸이죠. 그럼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절대적 소멸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다? 상대적 소멸이 있다 이 말이죠. 절대적 소멸이 뭐예요?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 상대적으로 소멸하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물건이 멸실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해요. 그런데 물상대할 수 있죠. 물상대, 멸회공 기억나요? 멸실, 훼손, 공용지점, 멸회공이죠. 이렇게 물상대위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질권하고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목적물이 멸실하면 모든 물건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소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원칙적으로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물건이 멸실하죠. 그럼 물건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물상대위하면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는요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소유자가. 그래서 여기서 건물이 이렇게 좀 봐봐. 갑이 이제 이것을 을한테 팔죠. 을한테요. 그러면 의 갑은요 소유권이 뭐란다? 소멸하죠. 을은 소유권이 뭐란다?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뭐가 돼서 변경이 됐죠. 이걸 뭐라 한다?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하잖아요. 이때의 발생을 말한다. 지금 넘겨받았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 아니죠. 무슨 취득이다? 승계죠. 승계를 말한다. 이것을요 이전적 승계라고 하죠. 이전적 승계요. 이전적 승계 이렇게요. 여기 변경이죠. 이런 변경을 말한다. 변경이요. 변경을 뭐라면 여기는 이전적 승계이고 여기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변경돼요. 주체요. 그래서 갑에서 을로요. 그러면 이게 소멸이죠.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소멸은 절대 물건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주체 변경하고 이전적 승계하고 상대적 소멸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 받았다는 것이고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멸했다는 것이고 갑하고 을하고 돌다 보면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그것을 주체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요 이전적이다.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여기요 상대적이다. 주체 변경이다. 이렇게요.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특히 여러분 여기요 작용은 2번이 1번으로 그 다음에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것 이걸 정확하게 알고요. 여기 승계취득이야. 승계 이렇게요.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다. 그 다음에 특정 승계다. 포괄 승계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여기 경매라고 하는 것이 이전적이다. 여기가 상속이라는 것이 승계취득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법률 효과는 뭐예요? 이런 법률 효과는 권리죠. 그래서 법률 효과에 대한 결과, 그 법률 효과에 대한 결과로서 뭐가 나온다? 권리 변동이 나오죠. 그래서 권리 관점에서 권리 변동이다. 무주물선점, 유시물습득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면 끝에 원시 취득이죠. 사인 증여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증여는 뭐다? 증여는 특정 승계죠. 특정 승계를 뭐라고 한다? 이전적 승계죠. 그런데 포괄 유증은 뭐다?
그건 승계취득이죠. 왜요? 포괄 유증보다 포괄 승계죠. 여기요. 포괄 승계가 이전적 승계죠.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알죠? 그 다음에 이건 뭐다? 승계취득이다. 그래서 봐봐. 포괄 유증은 쭉 가면 승계취득이다. 여기 증여는 사인지경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증여는 이전적이다. 맞든 말이죠? 근데 뭐라 하면 돼? 증여를 포괄이다.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을 특정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것만 조심하면 되죠? 물건의 인도. 물건이 뭘로 바뀌었다?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죠. 이것을 뭐라 한다? 내용의 변경.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질적 변경. 질적 변경이면서 무슨 변경이다? 내용의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이 등기에 의해서 뭘 갖는다? 대항력을 갖는다. 대항력이요. 그러면 대항력을 갖죠? 대항력을 가지면 이것은 어떻게 한다? 그것을 뭐라 한다면 작용을 뭐라 한다? 효력이라고 하죠. 효력. 우리 이것을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권리의 절대적 소멸은 주체가 변경될 것이고, 이런 주체가 변경된 것은 뭐라고 한다?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상대적.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이렇게 상대적.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요, 그러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있죠. 그 다음 주 제가 일요일 날, 그럼 혹시 다른 학원에서 지금 여기, 원래 여러분요, 모의고사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전체 모의고사 보는 거 말고 있죠. 그래서 이거 보는 것은 많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 말고, 다음 주 일요일이요, 모의고사를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 일요일 날이요? 예, 전범이요. 그래서 1차하고 2차하고. 왜냐면, 다른 학원 걸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이요. 우리하고 이제 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대부분 뭐 다 맞겠지만, 그래서 그걸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또 일요일 하루 나와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이에요. 고민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1차고 2차고 동시에 볼까? 너무 시간 걸리지 않게끔. 그래서 1차 볼 사람 여기서 보고 2차 볼 사람 저기서 보고 그냥 한꺼번에 동시에 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같이 하면은 하루 내 여러분들은 너무 피곤할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있잖아요. 그 다음 주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지금 가져왔는데 제가 노랑진했어요. 자, 2번요. 다음 매매계약 중 그 효력이 무효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그럼 봐봐. 무효 동그라미요. 무효를 뭐라 하냐 이러면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해요. 원시적 불능. 이것을 뭐라 하냐? 그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인 것은, 다른 말로 원시적 불능인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알겠죠? 그럼 1번요.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 체결된 매매계약이죠. 그럼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 체결된 매매계약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미 동그라미요. 화재로 멸실 동그라미요. 이미 멸실이죠.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죠. 이것을 뭐란다? 무효. 2번이 정답이죠. 3번은요.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줄고요. 다소 부족이요. 그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요. 여기는 지금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적이 다소 부족하죠. 우리 이것을 착오가 되지 않아요. 써 거기다가 착오 X. 우리가 시가의 부족, 면적의 부족은 착오 이단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죠. 유효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또 만약 이것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그러면 뭐가 되죠? 574조. 그럼 뭐죠? 574조 수량 부족 담보 책임이죠. 여러분 수량 부족 담보 책임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어느 경우나 이것은 유효가 돼.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2번이 착오가 아니다. 그러면 유효. 알겠죠? 만약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그럼 이것도 뭐가 된다? 유효. 알겠죠? 아무튼 유효예요. 4번은요. 매매 목적물인 주택이 계약 체결 이후 후발적이죠. 일단 유효로서 이후에다 유효인데 제3자의 방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3자의 방화 뭐라고 한다? 위험 부담 이렇게요. 5번은요.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변제기 전에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뭐란다? 증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또 증여했죠. 이것을 이중매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중매매인데 지금 여기 딱 보면요. 적극 가담인이 아니니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죠. 정답은 2번이에요. 3번은요. 갑이 자기 소유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했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줄고요. 적극적으로 권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03조 위반이에요.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 그러면 무효죠. 그런데 적극 가담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올 수 있다? 그것은 뭐죠? 103조 위반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사회 질서에 위반된 경우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똑같은 말이죠. 사회 질서에 위반이 됐다는 말이나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위 부동산 매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전 등기해 줄 것이고 무효죠? 무효. 자, 그러면 1번 갑과 병사의 계약은 무효. 이때 무효는 뭐냐? 써요. 거기다 추인 X. 무효행위 추인이 안 돼요. 무효. 왜요? 절대적 무효죠? 또 써요. 두 번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불법원인 급여죠? 그래서 여러분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X요. 불법원인 급여이기 때문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갑이 제2 매수인 병한테 등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등기가 지금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뭐가 안 된다? 부당이득 반환, 즉 말소 청구를 못한다. 이면 갑은요. 아시겠죠? 세 가지. 자, 2번은요.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을은 갑에 대해서. 왜요? 지금 갑이 누구한테 등기해 줘야 돼요? 을한테 등기해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등기했어요? 병한테 등기했죠? 우린 것을 뭐란다?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이다가. 여러분 봐봐요.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여러분 문제를 딱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림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적극 가담했잖아요. 적극 가담이요. 그럼 적극 가담했으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무효행위 추인이 안 돼요. 그러면 선의의 정 있죠? 선의의 정은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요. 갑하고 병하고는요. 갑하고는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있어 없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다른 말로 갑은 병한테 말소 청구를 못해요. 그럼 이게 등기하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어떤 무효다? 절대적 무효잖아요. 그러면 병이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정은 누구한테요? 병에게. 병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해제할 때는 뭐를 하지 않는다? 최고를 하지 않죠. 이행불능이니까.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럼 여기는 2월 1일 계약을 하고 4월 1일 병한테 등기했다. 그러면 이행불능은 언제나 4월 1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했죠. 그래서 갑의 배임행위가 있죠. 갑의 배임행위라는 것은 갑이 배임죄를 저질렀다. 다른 말로 이것을 불법행위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뭘 한다? 여기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병이 적극 가담하죠. 그럼 이 병도 뭐가 되냐? 불법행위가 되거든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을은요, 병한테 불법이니까 직접 뭐를 청구할 수 있냐?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해요. 손해배상은요. 그런데 이 병 앞에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요. 말소할 때는 직접 말소가 된다 안 된다? 등기는 직접 말소가 안 되죠. 왜요? 을은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너 어떻게 한다? 갑을 뭘 해서? 갑을 대위에서 청구해요. 대위에서요.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돼야 안 돼요? 채권자 취소권이 돼야 안 돼?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현재 은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지금 병한테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진정명의 회복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 여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직접 말소가 안 된다. 이거요.
두 번째,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야. 한번 볼까요? 2번은요,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채무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줄 것이고, 손해배상은 이행 불능 당시를 기준, 이렇게요. 이행 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을은 갑을 뭐하지 않고 대위하지 않고, 맨 끝에요, 직접 등기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직접 안 돼. 어떻게 한다? 대위해서 한다. 대위해서. 3번 틀렸죠? 자, 4번은요? 뭐가요? 내가 5번을 불러줬어요? 뭐 다른 데 보고 불러줬나 봐요? 여기 3번으로 돼 있는데? 내가 진짜 5번으로 했어요? 예. 여러분요, 내가 혼이 나갔나 봐요. 알겠죠? 여기 분명히 3번으로 체크해놨는데 그거 왜 5번으로 불렀을까요? 자, 4번. 그런 게 어쩌냐? 설명 안 돼요. 옆에 사람하고 계속 쏙쏙쏙 거려요. 그래서 이 뭐가 지금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않아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옆에 사람하고 계속 쏙쏙쏙 해가지고요. 자, 4번요. 을은 소유권 이전 등의 정권 보존을 위하여 갑하고 병 사이에 매매계약에 대해서 줄고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죠. 채권자 취소권 가로묻고요.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는 가능하죠. 통정 허위 표시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요.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죠. 정은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없다. 그래서 이중면면은요, 이런 논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요, 한꺼번에 그냥 딱 암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자, 4번요. 불공정한 법령이죠. 1번. 이것은 변리사 시험 문제예요. 객관적으로 국보와 반대국보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니은요, 주관적으로 거래 피해 당사자가 궁박해야 되고, 궁박하여야 하며, 그 밖에 거기에 들어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거기에 들어서. 왜냐?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안 돼. 하나만. 그래서 그 밖에 그러면 안 돼. 그 밖에 그러면 궁박 플러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궁박하여며 그 밖에 그 거래가 피해자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솔이나 무경험 이렇게 2번 틀렸죠?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 급박한 공공, 원래는 경제적 궁박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오인에 기인할 수 있지만 정신적 좋을 것이고 심리적 기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아. 알죠? 그러나 그리고가 틀려. 무경험이라면 거기가 틀려. 알죠? 무경험이라면 특정한 거래 영역 틀렸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거래 일반에서 요구되는 주의. 거래 일반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결여해야 돼. 그래서 D가 틀렸죠? 내일은요, 대리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궁박은 누구? 본인.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불공정한 법령에서 니을 있죠, 니을. 니을을 가장 많이 틀린 지문을 하죠. 니을을 가장 많이 틀린 지문을 해.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궁박은 누구다? 본인이다. 그런데 궁박과 경솔은 대리인, 궁박과 무경험은 본인.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죠. 알겠죠? 이응은요, 증여계약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줄 것이고, 그것을 뭐냐? 기부행위라고 그래. 기부행위. 그것은 맨 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거기다 굳이 적용되지 않는다 옆에다 하나 더 쓰면 경매도 적용되지가 않죠.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령에는 모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가 된다? 모효행위 전환은 인정되고 뭐가 된다? 추인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 그럼 진이란 게 뭐예요? 진이란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다가 표의자의 생각이죠. 진이는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진이에서 진이 있는 딱 두 가지. 맨 끝에 와봐, 여러분요. 6번, 7번 써가지고요. 맨 끝에다가 6번, 7번 쓰면 진이 있는 그러면 딱 두 가지. 그럼 진이 있는이 뭐예요? 두 가지.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이렇게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이렇게. 알겠죠? 이 두 가지를 뭐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표의자의 생각이니까 뭐라고 했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 말이죠. 생각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진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2번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통정의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3자의 3대 원칙,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 다음에 제3자는 누구이기만 하면 된다? 선의. 선의인데 과실. 선의인데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알겠죠? 그래서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가 중요하죠? 무과실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2번 맞죠? 3번 증여계약이죠? 그러면 증여계약을 매매계약으로, 그러면 증여를 뭐란다? 은닉행위죠?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 다음에 여기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은 뭐다?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래서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이죠.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증여계약도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이다? X. 알겠죠? 4번 의사표시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줄 것이고 수령 당시의 미성년자 줄고, 수령 당시 미성년자를 수령 무능력자라고 얘기하죠. 수령 무능력자 112조란 말이죠. 수령 무능력자. 그러면 그 의사표시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로 말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퀄 효력 주장 X.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퀄 도달 주장 X.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도달 주장 X 이렇게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다,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5번은요. 무효의 대상이 되는 강박이죠. 이런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법적 해악의 고지, 정확하죠? 그 다음에 공포를 느끼는 정도, 여기까지를 뭐라냐? 취소라고 얘기해요. 취소. 여기까지는 취소.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은 불법적 해악의 고지, 공포심, 유발, 여기까지 취소. 이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국가기관에 의해서 강박행위에서 필요 없어. 국가고 뭐가 필요 없어. 무조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박탈이다, 극심이다, 이렇게. 자, 6번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6번 나와 있어요? 자, 6번. 갑이 그의 자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로 갑과 을 사이에 가장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증여할 의사, 은닉행위죠? 가장행위라고 나왔죠? 그러면 가장매매 무효이죠? 을 앞으로 매매계약 등기를 경유했다. 등기를 경유, 유효죠. 유효. 여러분 여기는요 1, 2, 3번하고 여러분요 4번하고 5번하고 약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지금 갑이라는 사람 있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증여를 할 의사죠. 증여. 을도 증여를 받고 싶죠? 그런데 매매로 인해서 매매로 인해서 뭐를 했다? 여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를 매매의 등기로 보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이 등기는 무슨 등기로 본다? 증여의 등기로 본다. 이거 우리 뭐라고 한다?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이 을은 뭐가 된다? 소유자. 이런 등기를 무슨 등기로 한다? 실체관계에 포함한다. 무슨 관계? 실체관계. 여러분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실체관계에 부합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여기서요 여러분 의리소유자죠. 그러면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여기서 정이죠. 정도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에 기해서 등기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병이 악이죠. 정도 악이죠.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니까요. 선악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악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악이 그러면 원래는 안 돼야 되잖아요. 악이 악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1번요. 갑을사의 가장행위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증여의사에 기한 증여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108조 허위표시 이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여러분, 허위표시 이론이 적용되지 아니고 명서 그대가 의사주의, 그래서 자연적 해석 이렇게요.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에 기하여 의사대로 효력이 있죠. 의사대로 증여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허위표시 이론이 적용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2번요. 갑을 간의 증여의사가 증여계약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도 을 앞으로 격려된 매매기한 이전 느끼는 실체관계와 불일치함으로 OX, X죠. 을 앞으로 되는 경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렇게. 3번요. 을로부터 악의로 부동산을 뭐한 자도 매수. 을로부터 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도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 여기 악의의 병, 소유권 취득. 악의로부터 또 취득한 악의.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을 간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금죄.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가장매매 무효죠. 거짓말 매매계약에 발생한 대금채권이죠. 이 대금채권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병. 이 사람은 선의의 제3자로서 뭐 될 수 있다? 보호될 수 있다.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선의의 병은 뭐 할 수 있다? 보호될 수 있다. 그래서 증여계약의 등기로서 유효인데 갑하고 을하고는 또 거짓말 또 매매계약서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대금을 2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또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서를 정병이라는 사람이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로서 뭐가 된다? 보호된다 이란 말이죠. 5번은요. 을로부터 부동산을 선의로 매수한 자가 갑을 간의 매매계약 효력에 대해서 무효라고 매매계약은 가장매매죠. 가장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우리요 무효는 뭐요? 누구든지 주장하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도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정답 2번이죠. 7번은 갑의 대리인 을이 대리행위로서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대리행위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항상 우리는요 대리행위 하자는 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 대리인. 그래서 갑이 아니고 누구다? 을을 표준으로 결정을 한다. 알겠죠? 대리인을 표준으로. 여러분 거기다 써 옆에 붙고 본인의 지시. 본인이 지시를 하죠. 본인이 지시. 본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본인의 지시. 알겠죠? 그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의 지시.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그것을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뭐하지 않았다? 표시하지 않았다.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것을 현명이라고 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걸 현명이라고 해. 그런데 갑을 위한 것임을 뭐하지 않았다? 표시하지 않았다. 그 계약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그것은 그 계약은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써 착오를 이유로 취소 X. 착오를 이유로 취소 X 이렇게. 3번 옳죠. 몇 번? 7번 1번이라니까요. 7번에 6번에 2번인데? 내가 그랬어요? 그럼 8번 2번인데? 여기 1번이라고 했다는데? 예. 죄송해요. 제가 밥을 안 먹어서 발음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알겠죠? 자, 2번은요? 2번 했죠? 7번에 1. 7번에 봐봐. 1. 알겠죠? 자요, 3번. 을이 미성년자이더라도 병과 책이란 계약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그래서 을이 미성년자, 이런요, 유권들이죠? 유권들에서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그래서 갑에게 생긴다. 4번요, 을이
계약을 뭐 하기 전에 체결하기 전에 이미 뭘 했다? 이미 파산. 봐봐. 이들이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그 전에 이미 파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알아야죠. 이게 무슨 말이요? 대리권이 소멸했단 말이지 뭐예요? 여러분 대리인이 사망했다. 그다음에 파산했다. 성렬변 개시. 대리권 소멸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하고 나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뭐란다?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죠. 무권대리. 여기까지는 무권대리. 알겠죠? 그런데 상대방이죠. 병이.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뭐예요? 아니 그냥 여러분 뭘 글씨 쓰러 왔어요? 봐봐. 지금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표현대리지 뭐예요? 표현대리.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다른 말로 뭐다? 선이 무과실. 알죠? 그걸 뭐라고 한다? 표현대리라고 하지 뭐라고 해. 표현대리. 그러니까 갑에게 계약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표현대리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미친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요 만약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 그런데 병이 계약을 뭐 하기 전에 처리하기 전에 갑이 계약을 뭐라면 추인 처리하기 전 추인하죠. 그래서 확정정 유효 그럼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요? 우리가 철회권하고 추인권은요 누가 먼저 처리하냐 누가 먼저 추인하냐 따라서 다르죠. 자 그럼 8번은요 다른 것은 1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시험 잘 나오죠?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말이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2번요.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 과실이 있으면 무슨 법리? 과실상계. 이런 과실상계는 어디에서만 나온다?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만 나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만 과실상계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여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죠?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권한을 넘은 행위는 그렇게 됐죠? 그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 줄 것이고 진실한 대리권을 뭐냐 거기다 써. 거기다가 등기 사무 등기 가로 열고 닫고 공법이에요. 등기 사무 가로 열고 닫고 공법.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표현대리 법리라고 나와 있나요? 이 표현대리 법리가 뭐냐? 대물변제 사법이에요. 대물변제 가로 열고 닫고 사법. 그럼 무슨 말이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요. 동종임을 유하지 않는다. 4번 우리는요 129조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으면 126조가 될 수 있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129조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을 때는 126조의 표현대리가 말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5번은요.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6조 규정에서 제3자. 우리는요. 표현대리에서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서는 다 제3자는 그야말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얘기해. 그런데 표현대리에서 제3자는 상대방을 의미해. 표현대리에서 제3자는 상대방을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3자라면 표현대리 행위에 줄고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 주장을 해. 뭐라고 하고?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을 해요. 썼어요?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 주장. 그 다음 뭐라고 쓰냐? 본인은 먼저 추인해야지. 본인은 먼저 추인을 해야 돼요. 추인. 표현대리 주장이 있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오직 표현대리를 누구만 주장하냐?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9번. 다음 중 원칙적으로 민법 총칙상 법률행위의 치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임의대리죠? 그럼 임의대리라서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임의대리는 특별수권,
그럼 맨 끝에 5번에 특정승계이죠. 특정승계란 뭐라고 쓰냐? 뭐죠? 치속권만 승계한대. 특정승계는요, 치속권만 승계하면 안 돼요. 치속권만 승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10번은요. 조건과 기한에서 문제 오는 것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미정 줄 것이고 뭐 할 수 있다? 처분 줄 것이고 미정이어도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처분할 수 있다야 있다. 미정이어도 시기 동그라미 시기. 시기는 효력이 만다. 생기죠. 먼저 그 효력을 잃는다 주고 그 효력을 잃는다. 그것을 종기라고 그래. 맨 끝에 그 효력을 잃는다. 그것을 종기라고 하고 시기는 뭐한다? 써 거기다가 생긴다. 생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시기하고 종기가 기한이잖아요. 그러면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당사자 간의 합의라도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불능이죠. 불능은 마이너스고요. 해제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요? 뭐에서 플러스죠. 그래서 이것은 무효 그러면 안 돼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우리 이것을 유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조건이죠.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거기까지요.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을 뭐라고 표현하냐?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불법. 그러니까 조건이 불법이죠. 우리 이것을 뭐한다? 불법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불법 조건은요. 조건만 무효가 돼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요. 전부가 무효가 되죠. 5번은요. 5번은 이제 우리가 정지 조건하고요. 여기요. 정지 조건하고 정지 조건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불확정이죠. 불확정 기한하고 이제 이걸 비교하는 거죠. 그럼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확실이에요.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기한은요. 기한은 확실한 것이에요. 확실해요. 그래서 조건하고 기한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뭐 이런 정지 조건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 말이죠. 합격하기 전까지는 차를 사줘 안 사줘? 안 사주죠. 그러니까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격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차를 사줘 안 사줘? 안 사주죠.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이행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 기한이죠. 그럼 기한은 뭐예요? 일정한 사실이 기한은 확실하죠. 확실하니까 기한은 항상 뭐냐? 항상 기한은 밑끝이 확실한 거니까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그래서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이행하여야 한다. 또는요,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또는요,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 말이죠. 변제기가. 이행하여야 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꼭 있어요. 왜? 확실하니까요. 그러면 일정한 사실이 뭐라든 발생하든 발생이 뭐라든 불가능하든 이 말이 중요하죠.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요?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T가 항상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이행해야 된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불가능해도 불가능. 그래서 그럼요. 거기 보면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는 이행기한 그래 됐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뭐한 걸로 본다? 도래한 것으로 본다. 자, 1번 틀린 것은요. 1번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맞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요. 유치권하고 지역권하고 또 써요. 앞에다가 임차권이요. 유치권, 지역권, 임차권 이런 경우는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2번요.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토지나 건물은 부동산이죠. 우리가 질권은 어디다 설정한다? 동산이죠. 그래서 설정할 수 없죠. 그런데 동산이나 채권을 목적으로 채권 동그라미요. 채권을 저당 건부 채권이죠. 저당 건부 채권 플러스 부기등기죠. 이런 것이 공시법 배우신 분은요. 권리질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 건부 채권에다가 질권을 설정할 때는 그 저당권에 대해서 뭐를 한다? 부기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저당 건부 채권에 플러스 부기등기를 하면 된다 이 말이고요. 3번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 할 수 있죠. 그런데 물건의 구성 부분 줄고
구성 부분을 뭐란다? 부합이죠. 부합을 뭐란다? 독립성이 없는 거죠. 구성 부분은 부합이고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으면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은 물건 위에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구성 부분은 부합이고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4번요. 임목이죠. 임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임목은 뭐란다?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하죠. 임목은 등기래. 우리가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나 등록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목은 뭐란다? 임목은 등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목은 저당권을 잡을 수 있어.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전속기간이죠. 전속기간은 영구무한 줄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옆에 지역권 설정 줄 것이고요. 그다서 밑에다가 지상권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영구무한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할 수 있다. 5번이 틀렸죠. 12번은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이 혼동이죠. 그럼 혼동 동그라미하고 사건이에요. 혼동은 사건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요. 알겠죠?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2번이요. 교환이죠. 교환은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래서 등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전속기한 만료로 인한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죠. 지상권은 전세권하고 똑같아. 그러면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돼요.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저기서 전속기간 만료 동그라미하고 옆쪽 찍고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죠. 당연 소멸해. 187조죠. 당연 소멸한다. 재밌는 말은 디귿이야. 니을이야. 니을. 예약 완결권 행사 거기 줄 거 봐. 그러면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뭐가 성립해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본 계약이 성립해. 본 계약. 이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죠. 아시겠죠?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이죠. 미음의 맨 끝에 공용 부분이죠. 복도계단 엘리베이터죠. 별도로 따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0평 아파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죠. 들어가 있다 이렇게. 자요 13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을은 갑소유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하였으며 갑을 병은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있게 해주기로 뭘 했다? 합의했다 이렇게 됐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합의 동그라미 중간생략 등기죠. 갑을 병인데 갑에서 병으로 갑을 병인데 그럼 봐봐. 그럼 항상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중간생략 등기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런데 뭐하고 나올 수 있냐면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것과 섞여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갑한테 잔금을 줬어요. 그리고 을은요 건물을 인도를 받았어.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아직 미등기예요. 미등기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 등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갑이죠. 갑이고 이건 을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인도하고 여기서 점유까지 했는데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이 사람을 뭘 한다?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은요 미등기니까 여기서 등기 청구권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소멸시효에 걸려요? 걸리잖아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죠. 만약에 점유를 뭘 했다? 상실하죠.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그래서 계속하면 진행하지 않고 상실하면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두 번째요. 이 을이요. 이거 다시 병한테 팔아. 병한테 팔고 병한테 다시 인도를 해. 인도. 그러면 이 병한테 처분한 것을 병에게 처분하는 것을 점유 계속으로 본다. 상실로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문제는 갑이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병한테 이게 가장 중요하죠.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처분했을 때 을에게는 반환 청구를 못 하는데
병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병에게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또 병은 또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죠. 병이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그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 알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보고 여기서 이제 또 중간생략 등기가 나와. 중간생략 등기는 을이 등기하지 않고 갑에게 부탁해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이미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미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합의가 있든 없든 아무튼 병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돼. 우리 이것을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아직 이 사람 미등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등기 청구권을 가져와야 되겠죠. 등기 청구권. 이런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을이 갑에게 가져와야죠. 병은 을에게 가져와야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어떻게요? 여기서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합의가 없느냐 이 말이죠. 합의가 있느냐 합의가 없느냐. 합의가 없다. 그러면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하죠. 합의가 있다. 그럼 병은 어떻게요?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 근데 만약에 갑이 거절할 수 있죠. 갑이 거절하면 다시 어떻게 한다? 을을 뭘 해서? 대위.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한번 나냐면 전원의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을을 대위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언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뭘 할 때? 거절할 때. 알겠죠? 그럼 여기 또 뭘 할 수 있다? 매매대금을 말 수 있고 인상할 수 있고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인상된 매매대금하고 등기가 동시이행이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 앞으로 아무리 합의가 있어도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병 앞으로 등기되기 전까지 갑은 여전히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여전히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의뢰하고 한 사람이 갑한테요. 병한테 직접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했어. 통지했죠? 통지했다고 할지라도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중간자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에게 통지를 했다고 해서 병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갑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그게 중간생략 등기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여기다. 여전히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해. 알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토지거래 허가는 유효 무효.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니까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1번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왜요? 합의했으니까 직접. 2번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인도받았다. 인도. 알겠죠? 그래서 매수하에 다시 병에게 소멸한 것이 아니다. 3번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경료된 등기 갑에서 병 앞으로 직접 된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4번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대금을 인상. 그럼 바로 밑에요. 인상분의 미지급을 요구로 병의 등기 청구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항병권 행사 이 말이죠. 5번요. 만약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한다? 갑에게 통지한다. 갑에게. 그 사실만으로는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갑에게 통지. 그 사실만으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갑의 동의, 갑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갑의 동의나 갑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